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 지났는데 여와 야의 입장이 아주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제 전문 분야죠.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선 상속세 무료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래서 이 개편안 뉴스 보고 나서 최근에 이제 부모님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나에게 언제 적용이 될 수 있겠냐라는 문의 전화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좀 알려드려야겠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상속세 개편안 과연 개편이 될 것인가, 로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가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편안 된다고 했었을 때 제가 느끼는 상속세 실무 현장 느낌은 어떤가요? 라고 해서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저것 감안하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대별 상속인, 피상속인 수를 보게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80대 이상이 55%나 돼요. 70대 이상은 78%입니다. 엄청나죠? 60대 이상은 91%예요. 요즘 70대 때 돌아가셔도 왜 이렇게 젊은데 빨리 돌아가셨냐라고 하는 게 흔합니다. 정말 흔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197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말 그대로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셨을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썼던 부의 이전 책에도 이걸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반영을 다 했었습니다. 자, 1970년도에는 합계 출산율 4.53명, 그 다음에 1983년도에는 2명입니다. 2.06명. 정말 급격하게 합계 출산율이 이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평균을 재면 얼마냐면 3.27명. 말 그대로 3명입니다. 3명. 제가 지금 상속세 무료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기본적으로 3분 정도는 되세요. 70대 후반, 80대 넘어가시면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3명 아니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만약에 자녀 3명과 배우자 1명 있었다. 그래도 공제가 얼마죠?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그래서 제가 상속세 계산할 때 항상 10억 원 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빼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이 되면 어떻게 돼도 자녀마다 5억 원씩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 3분에 5억 원씩 적용이 되면 무려 15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억 원까지는 공제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10억 원 이하는 받은 만큼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공제 액수가 최대 25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자녀는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 공제 액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 3명이 공평하게 5억 원 정도씩 가져가고 배우자가 이 10억 원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25억 원까지는 공제를 안 내게 됩니다. 기존의 10억에서 25억까지 하다못해 10억에서 한 분 안 가져가고 나머지 분들 가져간다고 해서 20억까지 공제를 받아도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느냐.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별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인원수를 보게 되면요,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국세 통계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표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가 상속세 신고하신 분들이 무려 17.5%, 인원으로는 3,200명에 육박합니다. 거의 1년에 2만 명이 결정을 받고 신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3,200명이 1억 원, 과표 1억 원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제액수 얼마 올라간다고 그랬죠? 10억 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억 원에 돼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상속세 신고할 필요도 없죠. 3억 원도 마찬가지고 5억 원도 마찬가지요. 그러게 10억 원 이하까지 계산하면 무려 인원수는 75%입니다. 2만 명 중에서 지금 거의 15,000명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속세라는 세금이 나에게 관련 없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20억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도 상속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개편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저께 SBS 비즈 가서 라이브 촬영할 때도 이걸 말씀드렸어요. 무려 70에서 80%, 거의 이제 지금 20%만 내는 세금이 될 것이다.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세금이 된 게 아파트, 이게 여야가 다 같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냐. 주택 한 채 있어서 주택 한 채 받는데 상속세 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개편해 주겠다. 그걸 제대로 녹인 게 기재부 이번에 세제 개편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것만 된다 그러면 정말 파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비춰집니다. 제 댓글을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 게 그거예요. 토로하는 말이. 28년부터라고? 28년이면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동안 말만 그러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나서 안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반대하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절차법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 당연히 수순대로 올라가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법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입법에 발의되는 게 5월이잖아요. 아주 많은 시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시점 이후에 이제 과연 이게 개편이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말 그대로 국회가 통과돼야지만 2026년, 27년에 시스템 보완한 다음에 28년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다다다다닥 잘 됐을 때 여야가 반대가 하나도 없었을 때 28년이에요. 근데 이 유산 취득세 도입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여와 야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 기사를 다 봤죠. 보면서 여야의 의견을 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하루 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개편안이 좌초가 될 수도 있겠다. 댓글에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아프다, 아버님이 아프다.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여야가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무조건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당을 뭐 욕하거나 야당을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여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환영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도 전환에 최소 2년이 걸린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정부터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굳이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개편은 나오기 전에. 왜냐? 여랑 야랑 대화가 좀 될 것 같아. 우리 좀 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패스트트랙 안 하고 야당 의견은 이겁니다. 기본 공제 지금 뭐 일괄 공제를 이제 5억 원에서 뭐 8억 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이것을 먼저 조속하게 먼저 실행하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의 야당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집하는 거 하지 말게. 그러면서 유산 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좋다라고 이제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심지어 유산 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제부터 우선 한 단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논의해보자. 라고 이제 말을 주신 겁니다. 이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바로 정기국회 때 입법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비롯해서 상속세 개편도 별도로 같이 추진하자.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기재위 조세 소위 열어서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결국은 여당도 야당도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는 먼저 지금 상황에서의 유산세 형태에서의 공제 액수를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유산 취득세 대해서도 살펴보자. 근데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도 좀 다 읽어봤습니다. 공제가 적다. 그리고 부모가 피땀 흘려 번 돈에 세금을 이미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든 다 냈는데 거기서 상속세로 또 세금 내는 게 말이나 되냐. 그 대부분의 강한 의견은 폐지해야지 무슨 공제액수 놀리고 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같이 다 들어야 돼요. 부자 감세. 세수 부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세수 부족이 다른 세수에서 결국은 이게 메꿔야 되는 상황에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총 국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상속증여세가 비율이 한 4% 정도 돼요. 그래서 기재부는 유산 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연간 2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과세 대상자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23년 과세 대상은 19,000명이었는데 여기서 전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6.8%나 상속세를 내고 있으니까 다른 OECD 국가가 지금 한 2, 3% 내거든요. 그 정도로 좀 수준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줬습니다. 근데 세수가 또 2조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세금,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서 더 걷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결국 이 상속세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나는 상속세랑 관련이 없어? 아니죠. 상속세가 개편이 되면 내가 내는 지금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개편안 나오고 나서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인지 꾸준하게 뉴스 보고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